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총선 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오늘 민경욱 전 의원과 위금숙 박사 등 502명이 대법원에 비례대표 선거 및 지역구 선거 전체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선거 무효소송에는 가가호 공명선거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민경욱 전 의원과 위금숙 박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구 출마 무소속 등의 후보와 일반 유권자 등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소송의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권순월TV 취재 결과 이번 선거 무효소송의 소송 대리인 즉 변호인단으로는 권오용, 박주현, 윤용진 변호사가 1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등 일부 법조인이 추가로 이번 선거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선거무효소송 제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 증거보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선거무효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소장과 증거보전 신청서에서 2020년 4월 10일에 시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0총선은 부정선거, 불법선거에 의해 무효라면서 40총선은 다음 4가지 방법 등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중투표, 중복투표, 유령인 투표, 대리투표 등을 통한 사전투표 부풀리기.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에 대한 보안점검에서 이미 대리투표, 유령투표,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능신분증 또는 위조신분증 혹은 신분증 확인기기 해킹에 의한 정지, 통합선거인명부와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 둘째, 중앙선관위 선거시스템 전산 조작, 투표율 및 투표수 조작, 투표수와 선거인수 조작. 셋째, 사전투표 용지 1년 번호 없는 바코드 투표지와 인장 위조 및 인쇄 날인으로 투표지 위조를 쉽게 하도록 준비하고 선관위 또는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 위조 후 관외 사전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에 위조 투표지 투입, 관내 사전투표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 사용 교체, 사전투표지 보관함에 밀봉 해제 다수 발견, 가짜 투표지 발견. 넷째, 당일 투표지 표 빼기 또는 통교체, 표 투입. 선거무효소송 원고들과 변호인들은 이어서 이번 총선이 무효라는 점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유가 수없이 많다면서 다음과 같이 열거했습니다. 1. 사전투표 부풀리기 CCTV로 확인. 2. 대수의 법칙을 깨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큰 격차, 상식을 깨는 히스토그램. 3. 사전투표는 60, 70대가 가장 많은 투표를 했는데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경험칙의 반함. 4. 투표수와 투표율 전산 조작 증거 채정, 사전투표는 부풀리고 당일투표는 줄이는 등의 방법을 씀. 5. 전산 조작 후 투표지 투입과 투표지 가리. 6. 선거인 수와 투표인 수가 맞지 않음.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수, 비례대표 선거인 수와 지역구 선거인 수가 다르고 투표수도 다름. 7. 투표한 사람은 있는데 개표 결과는 0인 곳이 전국적으로 분포. 8. 관외 사전투표에서의 대규모 조작, 등기우편 수가 투표수가 아닌 선거인 수에 맞춤, 배송 경로 탐색으로 수많은 가짜 투표지 발견. 9. 재외 부재자 투표에서 서울 서초갑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전성은 심각한 조작의 증거. 10. 전국 곳곳에서 가짜 투표지들의 발견, 심지어 QR코드 있는 2020년 21대 총선 투표지도 발견됨. 11. 위법한 행랑식 사전투표함 사용. 12.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전국적으로 발견됨. 13.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 사용, 전자개표기 사용 등 전산기기 사용은 불법.
특히 사전투표 본인 확인기는 오류율이 10%가 넘었는데도 입찰. 그런데 정작 이 엄청난 오류를 일으키는 기기는 선거일에 오작동이 꺼져 있어 중복투표, 이중투표, 유령투표, 대리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14. 서울 425개 동, 경기 599개 동, 부산 192개 동, 인천 156개 동, 대전 82개 동, 세종 11개 동, 울산 47개 동 전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가 유리하고 국민의힘은 불리한 것 경우는 있을 수 없는 확률임. 원고들과 변호인들은 이에 따라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증거보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위와 같은 2024년 4월 10일자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선거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존재했음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사안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침공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심대하게 뒤흔드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라서도 선거의 무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만약 위 자료들을 증거 보존하지 아니한다면 위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위 투표함 등에 관한 서류를 법원의 관리하에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 할 것이다. 특히 신분증 확인 이미지 파일의 경우 보존 기간이 30일로서 5월 10일에 삭제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범위한 증거 보존이 필요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40총선은 통계학적으로 자연계에서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최근 중국이 캐나다 등 세계 각국의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주권을 침탈하는 중대한 전쟁과 같다. 이런 주권 침탈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증거 보존이 필요하다. 근본 총선은 심각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다. 사전투표 발급 및 투표율과 투표수에 대한 전산조작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 보존이 꼭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40총선은 시간이 갈수록 4년 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4.15 총선 때와 같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문제점이 설마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적지 않았지만 선거 후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지나친 예단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40총선 선거관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소송이 각계 애국 세력의 노력으로 제기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무효소송에 원고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분들 및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하고 있는 많은 애국시민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불법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돼 현재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전현직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오상종 단장이 주도하고 있는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늘 중앙선관위 및 지역선관위 고위직 자녀 등의 경력 경쟁 채용에서 특혜 채용된 자녀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29일 감사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작년 5월 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었고 감사원은 그간 외부 감시 및 통제의 사각에 있었던 선관위 친인척 채용을 포함 조직 인사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 인사, 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형태가 관행화되어 있었음을 감사원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였고 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과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점검은 증거인멸의 기회로 활용된 것도 확인돼
수사 착수의 필요성에 따라 감사원은 중앙 및 각 시도 선관위 총 27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특혜 채용된 자녀들이 지원서에 부모님이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기재했고, 채용 확정에 앞서 자신들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등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언급을 해 지원 단계부터 비위를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선관위 자녀들이 특혜를 받아 채용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특혜 입사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채용 취소가 어렵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특히 특혜 채용으로 인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특혜 채용 당사자이자 공범인 선관위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당이 고발하면서 밝힌 이 마지막 내용 참 가슴에 와닿는 내용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특혜 채용으로 인해 채용 기회를 얻지 못한 일반 응시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 이 사건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서도 안 될 것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특혜 채용 당사자이자 공범인 선관위 자녀들에 대해 반드시 법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이런 특혜 채용, 불법 채용으로 선관위로 옮겨온 전현직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들이 지금도 버젓이 선관위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공무원 월급을 받아 먹고 있다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까? 파면이나 해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일단은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는 중단을 시켜놓아야, 그게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자유대한민국당이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까지 고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불법 채용된, 특혜 채용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도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에 따른 응당한 법적 절차가 그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녀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역시 자유대한민국당의 소식인데 짧은 소식입니다마는 눈길을 끄는 내용입니다. 자유대한민국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사상검증부터 하자면서 보수의 가치와 정당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당대표 자격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람은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신선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은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이 없다고 자유대한민국당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좌파와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보수 가치를 헌신짝 취급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우파 행세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중도 운운하면서 집토끼 내쫓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좌파 프레임에 놀아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배신을 숨쉬듯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욕먹기 싫어서 착한 척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몸살이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성상납 의혹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연예인병 걸려서 셀카 하나 찍는 사람은 자격이 없다. 여러분, 국민의힘 당대표로 자격이 없다고 지금 자유대한민국당 오상종 단장이 강조하는 유형의 정치인들, 아마 꽤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상당히 정통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에게는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